이번 주에 리비안 상장했다고 핫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요즘에 하도 전기차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되시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차이가 있는 건가? 타이칸, 루시드, 리비안, 아이오닉, 뭐 니오, 뭐 F-150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전기차고 얘네들도 다 전기차인데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테슬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여러분들 진짜 제가 기가 막힌 비유를 찾았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비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저의 비유를 쓰는 거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새로운 전기차 경쟁자들이 막 등장하고 있죠. 기존에는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뭐 볼보, 복스바겐 막 이런 애들이 전기차를 하겠다. 토요타도 오고 혼다도 오고 막 이런데 걔네들은 새롭지 않았잖아요. 현대도 오고 뭐 이런데 두려워했나? 테슬라가 별로 안 두려워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애들은 누구예요? 루시드가 나오고 포드 150 라이트닝, 이번 주에는 리비안 막 이런 게 막 나왔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차라고 다 같은 전기차냐 이거죠. 모양은 비슷하고 하는 일은 다 똑같겠다, 배터리 넣겠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그 안에 실체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를 찾아왔으니까 뜸들이지 말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와, 이거 생각했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와, 이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갖고 온 비유 같아. 두 개의 집이 있어요. 뭐 한국의 빌라 사진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킹작권으로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집을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두 개가 비슷하게 지어졌죠. 밖에서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존의 집이고요. 이게 요즘 나오는 전기차예요. 그 안에 뭐 한국과 미국의 보일러 방식에 좀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 히터를 틀어서 바람으로 이렇게 막 덮여주는 방식이에요. 차갑게 따뜻하게 해주고 뭐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바람이 휙 나오죠. 한국은 뭐 좀 다르겠지만 뭐 온돌로 물을 끓여서 온수가 돌아서 끓여주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가스를 썼죠. 가스를 보일러를 써가지고 뭐 물을 데우던지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합시다.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이 보일러실이 없어지고 뭐가 생긴 거예요? 전기장판을 깐 거라고 봐요. 전기장판. 그러니까 키면 바로 따뜻해져. 장점이죠. 이게 약간 자동차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난 이 비교 생각하면서 난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가스 보일러니까 켜가지고 보일러 이게 물 들어와가지고 따뜻해지기까지 한참 걸리는데, 기존의 자동차들 제로백 할 때요 느리잖아요. 제로백 속도가 전기차는 빠르잖아요. 똑같아. 전기장판 깔니까 빠르게 데펴지잖아. 오, 괜찮은 비유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채팅이 없지? 나오고 있구나. 이게 좀 느리구나. 이게 지금 댓글이 소름. 그건 좀 오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집들이 이렇게 두 개의 비슷한 집인데, 얘는 가스 보일러를 쓰고 있던 거를 이제 전기 장판 방식으로 바꾼 것뿐이다 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런 가스를 안 쓰니까 다 바꿔야 돼요. 전자제품으로. 그죠? 모든 안에 들어가는 전기 기계 장치들은 다 전자제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전기레인지로 바꾸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그 물 온수 탱크인데요. 이것도 가스로 불 때우던 거를 이제 전기로 칭칭칭칭 해서 하고, 탱크 없는 방식, 우리나라 그 귀뚜라미 보일러? 그런 탱크 없는 방식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전기로 바꾸고, 빨래 건조기, 뭐 오븐, 뭐 식기세척기 전부 다 전기로 다 바꾸는 거죠. 전부 다 기름이나 가스를 떼는 자동차에서 전기로 바꾼 것처럼 집도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이 전자 제품으로 다 바뀌니까 전기 신호로 제어가 다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게 되죠. 전기로 다 바꾸니까 전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죠. 그러나 이 집을 보다시피 겉을 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지. 루시드 자동차, 뭐 또 럭셔리하게 만들긴 했죠. 뭐 타이칸, 그죠? 럭셔리하죠. 리비안, 뭐 니오, 아이오닉 다 전기차잖아요. 안에 밑에 배터리 깔고 플랫폼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400V니 800V니 충전해가지고 뭐 60kW 배터리가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이건 다 집에 들어가는 보일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일러, 그죠? 보일러가 전기 방식이냐 아니면 가스 방식이냐. 근데 다 비슷한데, 그러나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테슬라도 전기고 얘네도 다 전기인데 아이오닉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이르다고 했죠. 아이오닉은 조금 이르다고. 속사정이 다릅니다. 무슨 속사정이 다르냐? 기존 집은 이런 이제 스마트 홈을 꾸미는 데 있어서 불리하죠.
가스를 쓰다 보니까 전기로 가스를 제어해 줄 수는 있는데 기름을 제어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그죠? 근데 얘는 전기로 다 바꾸니까 이제 스마트 홈이 되는 베이스가 좀 갖춰집니다. 자, 기존 자동차 회사를 기존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잘 보세요.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다가 뭐 문에다가 스위치 갖다가 끼면 되잖아요. 불도 이제 요즘에 스마트 전구 해가지고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집에 있는 음악도 뭐 스포티파이, 뭐 구글 홈, 뭐 그런 거 많죠. 뭐 그런 거 알렉사 뭐 도와줘, 네이버 뭐 친구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돼. 이게 내비게이션 보면 다 되죠. 되는 건 돼요. 자동차로 보면 음악도 틀어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 자동차를 보면 기존 집에 IoT를, 그러니까 스마트홈을 접목시키려는 거랑 비슷하다. 나는 이게 내가 생각했지만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 자동차 회사들도 IoT를 해야 되겠으니까, 스마트하게 테슬라처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덕지덕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음악도 틀어주고 온도 제어도 가능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불 껐다 켰다 해주고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홈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홈은 아니잖아요. 테슬라를 볼까요? 테슬라를 보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하죠. 집을 컴퓨터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컴퓨터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렇게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문과 문을 비교하면 문을 그냥 열어주고 문 그 자물쇠 열어주고 잠기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닫는 심지어 속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비유하냐면 자동차로 따지면은 위에 선루프에 개폐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도 미세하게 앞에 있는 센터 콘솔로 컨트롤이 되잖아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걸 뭐 노래방 조명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막 뭐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 전구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집이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죠. 조명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TV를 껐다 켰다는 얘는 해줄 수 있지만 TV를 얘는 게임기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비교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선 갖고 왔거든요. 잘 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음악을 집 밖으로 발사해가지고 도둑도 퇴치가 가능해요. 혹시 이거 보셨나? Stop right there. Stop right there. 거기서 멈춰. 그러면 거기서 멈춰. 이러는 거죠. 이거 그냥 밖에 있는 스피커를 활용해가지고서 도둑을 쫓아주는 기능이잖아요. 내가 전화로 보고 있는데 누가 도둑이 오면은 도둑을 쫓아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죠. 집 밖으로 음악을 발사. 도둑 퇴치도 가능하고. 헬로? 그러니까 밖에서 헬로 자동차가 무섭게, 그죠? 여자들이 특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들이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면은 아저씨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좋잖아요. 이런 거가 다 가능하다는 거지. 도둑 퇴치도 가능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컴퓨터 위에 지어진 진정한 스마트 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집들은 우리가 그런 걸 덕지덕지 붙일 수는 있어요. 뭐 전구도 바꾸고 뭐 문도 바꾸고 뭐 껐다 켰다 하는 거, 음악 뭐 스마트 TV도 갖고 오고 할 수는 있는데 다 연결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고장이 나봐요. 예를 들어서 TV가 고장이 나, 스마트 TV가 고장이 나, 아니면 전구가 고장이 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각의 수리기사들을 불러가지고 출장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전자제품들을 개별적으로 내가 구매를 하고 출장기사들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테슬라 차 같은 경우는, 아니면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어디가 고장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원격으로 진단을 하고요. 원격으로 리콜을 해버리는 거죠. 자동차 리콜처럼 원격으로 고장이 되는 거죠. 아, 그 전구 아니면 뭐 모뎀, 요즘에 모뎀, 지금도 제가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지만 인터넷 모뎀이 고장이 나면은 잘 안 되면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은 걔네가 원격으로 IP 어드레스 해가지고 뭐 껐다 키고 뭐 해가지고 다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수리가 가능한 플랫폼 안에 서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보일러만 바꾼 것 같고 뭐 어차피 전구 같은 거 바꾸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좀 이게 클리어하게 보이시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사람들이 OTA 하니까 아, OTA 이제 다 하나 보다. 현대도 뭐 OTA 하니까 다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FOTA 뭐 이렇게 요즘에 나누던데 이게 어떤 펌웨어를 OTA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쉬운 설명을 갖고 와봤어요.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세대는 이거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적당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심지어 스크린 하나만 봐도요,
자동차 안에 있는 센터 콘솔 하나만 봐도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식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뭐 구글 오토,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래가지고 갖고 와서 뭐라 그러지? 음악 재생, 그 다음에 뭐 공조기, 뭐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컨트롤, 아니면 뭐 전화 받고 내비 키고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전구 갈아 끼는 거지. 전구를 스마트 전구를 갈아 끼는 정도가 바뀌는 거죠. 다양한 기능의 고급 자동차 대 달리는 컴퓨터 이런 차이인가요? 그죠? 달리는 컴퓨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테슬라에 있는 스크린을 잘 보시면은 이 스크린 하나, 스크린이 다는 아닌데 스크린을 따라하려고 외형적으로 따라하려고 많이 하죠. 요즘에 포드도 그렇고 요즘에 포드 타보면은 스크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스크린이 바뀐 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 밖에서 나오는 출력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컨트롤러가 바뀐 거기 때문에 보시면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크린만 봐도. 이걸로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줌 같은 거 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로 뭐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디즈니 플러스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루프 같은 거를 퍼센트 단위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모터라이즈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태블릿 PC처럼 손으로 화면을 2분할을 한다든지 3분할을 한다든지 이게 안 되거든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게 되게 리지드해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심지어 게임까지 하고 아까 뭐 다스베이더 뭐 도둑을 쫓아낸다든지 그런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게 그 근본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비슷한 것 같거든 이게. 왜냐면은 여기다가 덕지덕지 기능을 계속 붙여주면 되잖아. 뭐 게임 기능, 뭐 유튜브 기능, 이제 뭐 넷플릭스 기능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거든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보다시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긴 있다. 이게 뭐 실제 운전자들이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사든지 안 사는지는 그분들 의견이니까. 그리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못 만들고 있음에도 팔고 있는 거는 이렇게 기능들을 계속 붙여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테슬라랑 별 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끔 해서 이 정도도 야 원격으로 문 열어 꺼주고 뭐 스마트폰으로 불 껐다 켰다 하는 것만도 야 스마트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기존 자동차를 사고 있을 수도 있죠. 다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테슬라가 좀 더 한 발짝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데 아직은 잘 몰라서 제가 이런 설명을 갖고 온 거예요. 아직은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타이칸, 포드, 리비안, 아이오닉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 우리도 다 OTA 할 거야. OTA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고 다 고쳐주고 막 성능 개선해주고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컴퓨터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 OS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다 통합 OS가 없어요. 통합 OS가 없는 상태에서 덕지덕지 지금은 이렇게 그냥 모듈을 계속 붙여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죠. 돈도 더 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검증하기도 힘들고 고장도 많이 나고 지금 뭐 그런 식의 지금 과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보시고서 와 테슬라 최고 이렇게 하고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만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찬양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도 안 좋은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스마트홈만 최고냐 이거죠. 이게 폰은 내가 이해를 해요. 전화기는 옛날 이렇게 일반 아날로그 폰이 좋냐 나쁘냐 이거보다는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그런데 차나 집은 과연 스마트홈이 일반 집보다 좋은 거냐 이거죠. 모든 사람이 스마트한 집을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집 사진을 갖고 왔는데 누가 이렇게 모던한 집을 좋아할 수도 있고 테슬라 차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차 너무 못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쁜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아이오닉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전화기랑은 다른, 전화기는 다 똑같은 모양의 생긴지만 이런 모두 다 스마트홈만이 최고다라고 그래서 테슬라 너 최고다라는 거 인정을 해주지만 차는 그렇게 해서만 팔리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모던한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싸게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차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100년 된 클래식한 집을 사는 사람, 클래식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는 길이 대단하다라는 거는 제가 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런 스마트 홈에 비유해서
확장성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지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차가 꼭 그래서 테슬라 차가 많이 팔리느냐? 많이 팔릴 수 있지만 다른 회사 차들은 망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차랑 집은 핸드폰과는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구분하셔서 보시는 안목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요번 주에 상장한 그 리비안과 그 루시드, 리비안으로 이직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겠다, 부러워. 부러운데 저도 리비안에서 지금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댓글을 안 하고 있어요. 다음 내년이나 할까? 아무튼 루시드한테는 지금 유독 일론 머스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영상에다가 섞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이 길다는 얘기가 많아서 요거는 잘라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간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비유 같은데 저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형님들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분들의, 아니면 뭐 우리 동생들이라도, 아니면 우리 아이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집을 가지고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 집을 가지고선 비교하는 기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이 나타나면 그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면 댓글로 열심히 남겨주세요. 야, 이거 미생이 처음 한 건데요, 미생 좀 이렇게 크레딧 주세요. 미생한테 카피라이트, 미생 채널 가서 보세요 라고 해서 저도 구독자 좀 떡상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진짜 눈이 와가지고 그런지 뭔지 이렇게 속도가 안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라이브 했는데 다시 지금 속도가 잘 나오고 있네. 미쳐버리겠네.